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공부 벌써 6번째입니다. 네. 매주 아침 7시 반에 네, 조찬 네. 세미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장윤선 취재 편의점 예. 그러고 나서 예. 공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팬텀 퇴역식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야, 팬텀 왜 나한테 퇴역식도 한답니다. 팬텀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기업인데요. 네네. 예. 뭐 물론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뭐 무슨 생산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파일럿들이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예. 마침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는데 나를 왜 불렀을까? 네. 제가 공군 방위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국회 국방위로 배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고 네. 오늘까지 이제 의장님한테 오늘 네. 24시까지 예. 상임위원회 어디 갈 건지 다 제출하라라고 예. 의장실에서 어제 명을 내렸어요. 어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당선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7일 24시까지 예. 보내라. 예. 그러고 나면 예.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써서 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오늘 자정까지 써서 내고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주말이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보통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매주는 아니고 예. 본회의가 연다면 보통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는데 네.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 그게 몇 개냐는 네. 이제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상설 상임위원회 14개 그다음에 복수 상임위원회 내지는 뭐 예결특위까지 해서 18개인데요. 11대 7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일 안에 민주당 10일 안에 법사위 민주당은 운영이 과방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일 날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지 아니면은 일부 상임위원장만 선출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할지 요거는 이제 뭐 의장님과 그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 그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 정보이긴 합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들은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의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범야권 192석이 다 가는 거죠. 18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가능할 것 같네요. 어제 태도를 보면 사실 지금 의장 선출을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 특히나 그 과방위 법사위 운영위, 특히 법사위 운영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운영위는 여당 몫이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정무수석, 뭐 민정수석, 대통령실장 다 나와봐. 대통령 빼고 대통령실 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정세상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주요하게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운영위 같은 경우도 여당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회의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21대 때. 회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뭉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국민들의 민의는 뭐냐. 민심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은 대통령실이고 국방부고 성역 없이 의구심이 있는 곳, 의혹이 있는 곳은 다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의에 따라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뭐 관례가 그랬습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민심 앞에 무력하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의장 선출하는 첫 번째 본회의인데 그래도 들어가서 차라리 반대표를 던지든가 뭐 그랬어야 됐던 거다. 그 앞에 문을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시기 좀 어려우셨죠. 처음에 막고 있어서 한 2시 가까이 되면 저는 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들어가려다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잠깐 대기했습니다. 자 2시 되면 풀겠지. 근데 2시가 다 됐는데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죠. 2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드렸던 말씀은 집회 시위 자유는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회 시위를 본회의 개회 첫날부터 하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회 시위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투쟁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정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예. 국회 선진화법은 집회를 회의를 국회에서 회의를 막으면은요 네.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그런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소위 빠루 네. 사태 있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빠루 사태 그때 예. 그 재판을 수십 명이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은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뒤에 장 기자님 보이던데 오마이TV랑 박정호 기자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했어요. 예.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길을 이렇게 살짝 터주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터준 길로에서 본회의장 정문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갔고요. 네. 아마 민주당 의원분들은 그 연문도 한 4개 정도가 있으니까 연문으로 그냥 그 앞으로 연문으로 예. 그 충돌 없이 서로 얼굴 보기 예. 연상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연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하고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보좌진들은 연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안 된다. 네. 정문으로 간다. 저 사이로 뚫고 간다. 아유 진짜 근데 별로 참 그 첫날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돼서 저희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줄하고 뒷줄하고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앞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뒷줄은 구호도 잘 안 외치고 하품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리를 뜨는 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네. 더 팩트라는 데서 예.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곁을 지나가는 신장식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났는데 거기 박덕흠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예.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는데 예. 그게 레이저예요? 아니요 예. 전혀 레이저가 아니에요. 예. 그 사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눈빛으로 보여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매우 화가 났었다. 세게 얘기하시던데. 예. 본인 이제 국회 부의장 출마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화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내야지. 민주당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여간 바깥에서 부의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속상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어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제일 세게 제일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있다가 네.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와. 그럼 부의장으로 선출될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를 참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부의장 선출도 보이콧을 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의장 보이콧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6월 10일 오후 2시 월요일입니다.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37주년 되는 맞아요. 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영웅 10번, 자유 7번, 희생 4번, 북한 4번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기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과거에 비해서 자유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남북 대화를 굴종이라고 규정을 했고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 계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다른 현장에 일정이 못 하나 가셨구나. 있어서. 예, 근데 예. 이제 전에 들었는데 예. 저는 그 기념사 추념사. 예. 쭉 보면서 네. 최근에 이제 순직하신 분들 소방관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을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름 부르는 게 이제 이 문익환 목사님부터 시작했던 예.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그걸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최수근 해병은 순직 해병입니다. 네. 순직자예요. 네. 가장 최근에 순직하신 분이에요. 1년도 안 됐어요. 최수근이란 이름 석자는 쏙 빼더라고요. 맞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군인이 네. 순직자로 이름이 불릴 수도 있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공사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공사구분이 일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캥겨합니까? 최수근 해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에라이
좀 좀? 예. 좀이에요? 예, 좀이에요. 예, 좀. 예, 좀이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순직한 소방관 그리고 이제 해군 원사 쭉 이제 거명이 됐지만 그러니까요. 예, 최혜병에 대해서만큼만 없었다. 이거 뭐냐? 네. 본인의 문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네. 지켜보자. 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다면 네. 내가 특검하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인가. 예. 최수근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올리지도 못하는 저런 태도는 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예. 이런 추정, 이런 의심을 더욱더 부추기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했더니 오지라퍼님은 좀스러, 선샤인님은 좀생이, 조기자님은 복장 터집니다. 껌뻑공사님은 좀팽이, 좀 탄핵을 빨리, 껐떡 공사님, 쫄보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고 껐떡 공사님 네. 플러스 1점. 예, 플러스 1점. 좀팽이가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네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죠. 기어이 또 보낸다 그러대요? 네, 어제 보냈어요. 보냈다고 기자들한테 알렸고요. 대북전당 20만 장을 살표를 했고 북한에서는 100배 맞대응한다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현충원, 네, 현충원 그 상황 네. 5.18 때 네. 하고 현충원 상황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 5.18 때는요. 예. 그때는 이제 조국 대표가 예.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예. 넥타이에다가 자수를 미리 해서 4.19도 예.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하는 그 자수를 놓은 넥타이를 메고 예. 와서 이제 보통은 야당 대표들이랑 쭉 인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이게 아예 앉는 자리를 보통 대통령이 앉는 자리를 예. 반대편에다 이제 구역을 나눠가지고 예.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A 블럭에 있었다면 본인은 B 블럭에 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만날 수 없게. 만날 수 없게. 예. 그런데 동선 자체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놨다가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와서 인사하잖아요. 야당한테 인사해요. 예. 근데 그것도 항상. 안 하고 또 쏙 빠져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참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예. 어쨌든 인사를 했어요. 예. 끝나고 나서 예. 그것 뭐 좀 지적질이 좀 많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좀 해 보인다. 예. 해서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 그 동영상 잘 보십시오. 예. 눈을 안 마주쳐요. 저도 오늘 아침 사진을 보면서 예. 조국 대표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민심을 받드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마터면 이틀막 강성희 의원처럼 예, 이틀막 해서 쫓겨날 뻔한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뭐 하여튼간에 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지만 예. 없었겠지만 예. 또 반복된다면 정말 큰일인 건데 네. 근데 여튼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요. 그 사진이 그렇게 나와서 혹시 예. 사진만 그런가 예. 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제가 아침에 이제 네. 출근하면서 봤거든요. 예. 눈을 안 마주쳐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편한 사람들 초파일 때 맞아요. 눈 마주치고 막 이상하게 이상한 표정. 이상한 표정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불편하고 본인 감정에 이렇게 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눈을 안 마주치는 눈을 안 마주치거나 예. 과장된 모습이 예.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최수근이라는 이름 석자를 안 부르는 거예요. 예. 진짜 좀 아니 근데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의 표정과 좀 약간 기묘한 표정 있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는 그 표정이 조국 대표 때 만났을 때 표정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표정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하거나 마주치지 않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회피해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캐릭터가 있는 것 같다. 과장된. 네. 근데 그 과장된 게 아까 오물풍선으로 바로 네. 넘어가는데요. 표정만 과장된 게 아니라 말도 과장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폭탄만 늘어놓고 네. 말로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뭘 어떻게 그래서 뭐 공격할 거예요? 어디 뭐 미사일 공격이라도 할 겁니까? 선제 타격 할 거예요? 원점 타격하겠다고 막 작년에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늘어놓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정말 제가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송영선 의원이 그런 예, 그런 얘기했죠. 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뭐 야구야? 야구 반대 투구 해가지고 아웃코스로 던지려고 했는데 반대 투구에서 인코스로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는 야구에서나 가끔 있는 일이지. 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럼요. 요구하고 준비하고 정착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다시 또 이제 거꾸로 가게 돼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큰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삐라를 보내고 삐라하고 그리고 나서 뭐 USB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내더라고요. 달러 뭐 이런 거 보내고 그 다음에 오물풍선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박상학 대표가 보냈기 때문에 또 오지. 또 오겠죠. 예. 근데 이게 이번에도 오물이 올까요? 이번에는 뭐가 올까요? 아니 저는 뭐 오물 같은 게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북쪽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네. 북쪽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소위 우리가 저는 매우 비판적일 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3대 세습이라는 게. 예, 그럼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최고 존엄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은 소위 또 이렇게 단일 유기체론을 갖고 있잖아요. 소위 수령부터 국민까지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은 자신이 모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다가 뭐 달러 돈 주고 니네 뭘 사겠다. 그다음에 USB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소위 그쪽에서 생각하는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건 국가 전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모욕으로 되갚아주기 위해서 오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물을 사실 저희들로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대응 방식인 거예요. 네. 예. 오물을 보내는 대응 방식을 선택을 한 거라서 또 자신의 국가나 소위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방식이 나오면 또 모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떤 오물풍선을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했다라고 하면서 좌시하지 않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응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정전협정을 무효화했잖아요.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지난주 9.19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정전협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19 군사합의 이제 이렇게 되면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저쪽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확성기 방송이 압도적 대응입니까? 확성기 방송의 스피커는 북쪽을 향해 있지만 그 선동 효과는 남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접경 지역에 있는 식당 주인들도 지금 노심초사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DMZ 안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DMZ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 이거 우리 계속 가서 농사질 수 있나?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장을 유발해서 실제로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먹고 사는 문제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정호성 저는 비서를 임명한 것, 그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선전선동이죠. 는 20% 선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아스팔트 보수들이요 우리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호성 비서관이 보수 유튜버들 뭐 이런 등등
관리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뭐 그런 관리가 관리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일부 저도 이제 전에 듣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네. 소위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예. 저 지난주에 이제 뭐 저희들도 용산에 가서 지난주에죠. 지난주 용산 토의 집회도 하고 네네. 민주당도 집회하고 뭐 이럴 때 네. 그 혐오를 조장하는 예. 뭐 2조 심판 막 외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상황을 쭉 보니까 곳곳에 소위 목지점에 포진을 해서 있었다. 집회 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모 씨의 실력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거죠. 소위 보수 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네. 이게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곧 그 또 발의가 돼서 예. 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2석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재의결을 해야 되고 또 재의결해야 되고 그 와중에 그 국민들은 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럴 때 예. 소위 보수 단체들 맞불 집회. 아스팔트 우파들의 예. 맞불 집회가 예상되고 예. 그것이 혹시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등용한 이유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예. 매우 강하게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의 한 간접 정황 정도로 지난주 토요일 날도 목지점에 네. 보수 단체들의 맞불 예. 집회 성격의 예. 집회들이 많이 신고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했을 때 그 용산의 조국 혁신당이 집회하는 바로 코앞에서 아우. 보수단체 집회 있었고 그 서울역에서 민주당이 집회하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또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고 네. 뭐 그날은 뭐 서울 시내가 거의 다 모든 그래서 집회가 있었는데 정호성 씨가 주로 이제 했던 게 정호성 말고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이 했었죠. 네. 했던 게 뭐냐면 뭐 전경련 팔 비틀어 가지고 보수 단체한테 돈 지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거리에서의 국민들의 외침을 물타기하거나 또는 대립하게 함으로써 또는 어떤 폭력 사태가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네. 양쪽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자, 거리에서 다 예. 물러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도대체 저 집회 보수단체 맞불 집회나는 예. 어떻게 기획됐고 예. 어떤 비용으로 치러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